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알바 얘긴데 저희 매장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오늘 주제는 같이 일하면 피곤해지는 알바생 스타일. 요거는 이제 매니저로서가 아니고 같은 알바생일 때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한번 스크립트를 써봤습니다. 아니 알바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세 가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지키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점장님이나 사장님도 이제 껄끄러운 쓴소리 같은 걸 하기가 미안해서 쪼잔해 보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본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 이 핸드폰을 잠깐 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계속 병처럼 확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꽤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그걸로 인해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는 피해가 그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캐치를 하질 못해요. 가장 크게 예를 들면 카운터에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홀이나 이런 자리 정리를 해야 될 때, 보통 손님이 부르건 뭐 주문이 들어오건 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더 늦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결국 핸드폰을 잘 안 보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이게 하루하루만 놓고 한순간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굉장히 능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일이 나는 건 매니저가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핸드폰 잡고 있는 사람을 이 차이를 몰라주면 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점장이나 사장님이 발견 즉시 둘의 감정골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장을 목격해도 바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래도 발견한 즉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일부러 나쁘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걸 시간이 한참 지났다가 쌓아둔 걸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섭섭해하고 더 어이없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태 핸드폰 하는 자신을 뭘로 봤을까 싶거든요. 얘기할 거면 진작 좀 얘기하지. 여태까지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겠네 싶고, 빨리 얘기하는 게 덜 서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덜 피곤합니다. 점장님이나 사장님이 매일 출근해서 그걸 확인해주고 캐치하고 피드백을 주면 모르겠는데, 휴무 때라든지 이제 알바생들끼리 일하게 되는 날이 있죠. 그런 날이 지난 후에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날 같이 일했는데 어땠는지,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점장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얘기한 식으로 돼버렸는데, 알바생 여러분들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판단을 내렸던 간에 핸드폰을 보는 만큼 옆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휴대폰 못 놓는 그런 알바생이 있으면 몰래 이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몸이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무겁거나 동작이 느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단순하고 몸이 힘든 일들 있죠. 홀 정리라든지 무거운 걸 날라야 되는 그런 일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치우는 일들, 서빙하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발이 잘 안 떨어지는 부류들을 얘기해요. 둘 다 무슨 몸을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둘 다 튀어나가면 둘 중 한 명이 그냥 기분 좋게 뭐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하게 된 사람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몸이 원래 무거운 사람은, 그렇게 잘 안 튀어나가는 사람은 그게 꾸준해요.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안 나가 버릇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전에 얘기한 휴대폰 못 놓는 사람처럼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보통 카운터 안에서만 계속 바쁘고 거기서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카운터 밖을 잘 나가질 않아요. 핸드폰을 잘 놓지 못하는 사람도 이쪽에 속합니다. 땀나는 게 싫어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분이나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잘 못할 정도였으면 일을 나오는 것보다 그냥 하루 쉬고 대타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체력이 좋은 사람한테 일할 기회를 더 넘겨주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득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일을 일단 나왔으면 기본 이상으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일을 어떻게 하던 간에 시급은 다 똑같이 받으니까. 이게 좀 언제 나서야 될지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 나도 뭔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쉬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돼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세 번째, 눈치를 안 보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의 그런 시선을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얄미운 부류들이 있어요. 눈치 안 보는 사람의 유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쁠 때 또는 뭔가 지금 대화할 타이밍이 아닌데 길어질 것 같은 대화를 자꾸 거는 사람. 손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눈살을 찌푸리고 계신데 그냥 자꾸 말을 걸어요. 옆에서 이 손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손님보다 내 말을 네가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심리 같아요. 또 이것과 반대로 다 바쁜데 혼자서만 느긋느긋한 사람들, 일을 쉬엄쉬엄 하는 사람, 또 다 힘든데 본인이 제일 힘들다는 듯이 어필하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또 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허세인, 핸드폰을 못 놓는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튼 알바할 때 핸드폰은 여러모로 도움이 전혀 안 되네요. 또 알바생들 중에 약간 여우짓하는 그런 알바생들도 있었어요. 그분들도 눈치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고 별 얘기 안 하니까 본인이 여우라는 걸 모르는 줄 알아요. 여우 같은 행동 좀 고쳐라 라고 말할 순 없어서 별말 안 하는 겁니다. 점장이나 사장한테 끼를 부린다든지 자꾸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이걸 여우짓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그 매장 안에서 가장 뭐 관리자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고 재밌게 해주고 리액션 해주고 힘든 일들을 다 피해가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려는데 정말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알바생들이 오해할까봐.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겁나 착해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영향 받는다고. 내일 출근해보면 막 핸드폰 이렇게 이제 절대 안 보고 막 근처에 꺼내놓지도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착하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생각이 깊은 애들이라, 생각이 또 많은 친구들이라 이 영상을 보고 오해할까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해하지마, 너희들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 최고 최고. 아무튼 본인이 이런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매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이런 부류가 아닌지 이 영상을 보고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바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성실한 알바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기분에 영향이 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도 그 기분이 영향을 끼쳐서 감정 손해를 보고 육체적으로도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 수고해.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큰 트러블까지 가게 되는 걸 제가 겪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모르겠지만 점장이나 매니저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피드백을 잘 기분 안 나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매니저로서 좋은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동기들과 또는 들어오는 후임들과 경쟁하면서 상사한테 치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매니저나 점장은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알바생 관리하고 알바생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출에도 신경 쓰고 손님들에게도 잘하고, 이게 주 업무니까 그 주 업무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는 점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장들 밑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당 돈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학교는 돈을 내고 다니는 데고 알바는 돈을 받고 다니는 데예요. 헷갈려선 안 됩니다. 옛날에 알바생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을 정해달라. 1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3시간을 자유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럼 3시간 시급은 안 받을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대신 10시간 동안 할 일을 7시간 안에 다 끝내놓겠다. 뭐지 이게? 시급을 한 8,400원이라고 치면은 8,400원어치 그런 값어치는 해줘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리하시죠.
하자면 알바 하느라 힘드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요. 알바 잘려서 아니면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이나 알바 면접에 뭐 떨어지신 분들, 전 그런 분들한테 결국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우리 알바생들 제가 너무 예뻐하니까. 근데 제 가끔 시청자분들 중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알바생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바생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다음에 좋은 알바를 구했을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길, 이런 의미에서 영상들을 올리는 겁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바생 화이팅! 힘내세요.